삼성전자 관련된 얘기가 좀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자율주행 칩이죠. 자율주행. 자율주행. 이제 일종의 차량 반도체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이 AI 또는 그 무인 운전 시대가 빨리 도래할 것 같으니까 도요타만 못하지 다른 데는 다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전장 반도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휴대폰 한 대에는 반도체가 12개에서 17개가 들어가지만 반도체 자동차에는 2,000개 이상이 들어가요. 각종 센서부터 시작해서 운행에 대한 거, 뭐 프로세스, 통신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노다지 시장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데이터들, 막대한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텔의 프로세서들이 전 세계 컴퓨터를 장악하듯이 앞으로 자동차 전용의 프로세서들이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한 표준화된 칩을 테슬라가 삼성전자하고 같이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딴 데서 안 하고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그렇죠. 만든다. 자율주행 칩을. 이 테슬라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칩을 단독으로 만든다라고 한경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칩은 여러 그 반도체 회사에 다 사활을 걸고 개발을 하고 있죠. IBM도 구글이랑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애플도 LG하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네. 네. 근데 아무튼 뭐 지금 실제적으로 출시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이게 이제 처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희 멤버십 방송에서 추천했던 ID 칩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이 종목이 그걸 생산한다. 그래가지고 수혜주라고 지목이 돼. 또 검색하냐? 그래가지고 그게 어제 발표가 나고 갑자기 장외에 오르더라고. 예. 상한가를 때렸어요. 아니 제가 그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던 건데. 그래가지고 AD 칩스. 예. AD 칩스.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한 10% 이상이 막 뛰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나는 이제 AD 칩스가 그 원래 우리는 추천했을 때 백신 냉장고 그러니까 그렇죠. 냉장고 관련한 냉장고요. 걸로 해서 냉장 설비 관련한 거 증축이 맞아. 10월에 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거하고 연관돼 때문에 있는 갔나? 거라서 우리가 추천했던 거지. 네. 그렇죠. 자율주행 칩까지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도 확인을 못했거든. 진짜. 그래서 빨리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팔으라고 공지 방송 해드렸어요. 공지 메시지들을 내드렸어요. 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떨어졌네. 가격이 지가격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이지만 이름이 칩스잖아. 그래서 혹시 삼성이랑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 칩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칩인가 보다 헐. 라고 생각하고 누가 잘못 샀거나 진짜요? 아니 내 개인적인 내피셜에 아니면 그런 식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흘려갖고 잠깐 이거를 들었다 놨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무튼 그 기사도 그런 거 있네요. 네, 자율주행 칩 이슈로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 회사 사정은 모르고 칩 쓰니까 칩 만드는 회사인 줄 알고 사지 않았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만 나쁜 종목 아닙니다. 10월 달에 공장 준설 한 발표 있었고요. 연관해가지고 아마 그 이후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추천했었는데 아니 그런 에피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대세? 이게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속도가 엄청 빠른데요? 그러니까 내년 2분기부터, 내년 4월 달부터 이거를 출시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그냥 이거 다 된 거고 그냥 발표만 늦게 언론 보도만 그러니까 늦게 설계나 나온 거지. 뭐 시험 운전 같은 거는 끝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많이 만들어주면 내가 닳게 하는 단계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구에 가자는 단계가 그러니까 아니라는 아니잖아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하고 꼭 얘기를 나눠야 될 거는 이번에 추석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슬라는 인생이 사기야.
그러니까 테슬라가 내년 2분기 때 네. 자율주행 칩을 얹어가지고 뭐 신모델을 차가 나온다. 차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나는 믿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양산해서 그 기능을 100% 쓸 수 있을 만한 완성도를 가졌느냐는 확인이 안 돼. 그냥 나는 뉴스는 인텔이 삼성에 이걸 맡겼다라고 하는 거야. 그 칩을 만들어 달라고 맡겼다. 근데 이거를 몇 개를 만드는지 도대체. 그리고 이 칩만 만들어주면 나머지 전장 시스템과 운행 시스템들은 완성이 돼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근데 늘 테슬라는 이런 식으로 뉴스를 흘려갖고 주가를 올려서 투자자들을 눈탱이 쳐먹은 기업이잖아요. 맞아. 지금 비트코인으로 한 두어 번 도지랑 몇 번 맞아. 해먹었다가 도지도. 안 돼갖고 지금 다시 돌아온 거야, 지금 자율주행으로. 그래서 뭐 이제 어차피 삼성은 7만 삼성이고 늘 말씀드린 대로 승객권 구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안 오른다. 한동훈과 이 삼바가 안전하게 끝날 때까지는 이 주가가 오르지 않을 것 같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해서 너무 희망적인 쪽으로 받아들이거나 이걸로 해갖고 엄청나게 큰 게 나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라는 거지. 이미 지금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미국 규제 당국이 테슬라 FSD가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다. 거봐. 라고 송 작가님의 예상과 똑같은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자율주행 칩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되면 늘 제가 얘기할 때 삼성은 앞으로 스스로 자율주행차를 리드하는 전장 업체에서 세계 최고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반향의 연구 차원으로 테슬라를 사실 받아준 거야, 그냥 파트너로. 테슬라한테 독점을 해서 준다든지 테슬라한테 이 칩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돼야 삼성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런 뉴스를 흘리는 경제 뉴스나 이런 뉴스들을 흘리는 애들의 의도는 이걸 갖고 일종의 몰빵이 일어나거나 이걸로 주가 인해서 변동? 시장의 어떤 주가 변동을 노리고 이런 낚시성 기사들을 많이 쓴다는 거지. 특히나 테슬라면 더 잘 맥히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가 뭘 하면 좀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 진짜로. 네, 얘는 머리도 가발이야. 그냥 인간 자체가 가짜야. 네, 다 가짜예요. 그 관련한 걸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네.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15년째 적자예요. 근데 계속해서 투자를 받아갖고 전기차 1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이거 헝다가 배워서 따라하다가 지금 적골 난 거 아니야. 테슬라 따라하다가. 응?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물론 아니, 계속 투자가 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아니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자동차를 만들고 벌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도 주가가 오르면서 생기는 이익, 주가를 통해 갖고 투자되는 비용을 가지고 부업으로 차를 만드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사업 안에서는 수익이 15년째 안 나. 그런데도 유지가 되는 게 미국 기업인 거예요. 끊임없이 버블이 팽창하고 있는 거죠. 그 눈먼 돈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진짜 많아요, 눈먼 결과적으로는 뭐 물론 그 안 굴러가는 아예 그 실체가 없는 중국식 그 헝다 자동차나 또는 중국 테슬라 있어요. 망했던 회사. 아예 공장도 없고 직원들 간식비로만 수백억씩 써버리고 뭐 이렇게 됐던 회사들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 맞지만 어찌됐건 실물이 나오는 건 맞지만 회사 자체가 건실하거나 실적이 좋은 회사는 아니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도대체 만들기를 했지만 몇 개 만들어줄 건데 어차피 자동차가 50만 대인데 자율주행 칩을 5억 개씩 납품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해서 한 해에 $100 받는다고 해갖고 50만 개를 납품한다고 해서 그거 얼마나 되겠냐고. 뭐 몇 천억 규모도 안 될 거예요. 매출 규모가 매우 미미한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게 의미가 있다. 여기에다 이제 그 보호를 달아요. 그렇죠. 여기 네. 기사에서도 TSMC 제치고 수주 유력이라고 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TSMC가 삼성에 비해서 파운드리에서 우위를 가졌던 거는 TSMC는 설계 기술이 전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문 주는 대로 만들기만 해요. 근데 삼성은 설계와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전 세계 몇 안 되는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경쟁사에서 생산 위탁을 못 주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미 우리가 기술적으로 압도했어. 쉽게 말하면 지금의 TSMC는 5나노에서 지금 3나노 간다고 하는데 기술도 불안하고 3나노 먼저 시작한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도 없어, 시제품도 없어.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TSMC에 줄래? 우리 말고 3나노를 못 만드는데 이런 방식으로 말하자면 영업이 아닌 강매가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TSMC와 삼성에서 나오는 게 뭐 수율이나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1, 2%, 1, 20% 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의 안전성을 생각해갖고 TSMC를 갔지만 이제는 TSMC의 나노 공정들, 3나노를 비롯한 첨단 미세 공정들의 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삼성만큼 안 나오는 게 점점 업계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삼성한테 기술 뺏기기 싫다고 5나노로 만들고 저쪽을 3나노로 만들어갖고 제품을 붙이면 일단 부피, 전력 소모량, 발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면서 제품 자체의 품질이 급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같은 자동차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연료 소모량부터 안전성부터 뭐 이 모든 것들이 차이가 날 만큼 원천 기술적인 면에서 삼성이 압도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의 파운드리 분야가 앞으로 뭐 20%, 30% 늘어난다고 하는데 3나노 시장이 열리는 2022년 말이 가면 그때는 무조건 100%예요. TSMC는 저가 공세밖에 못해. 삼성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삼성 거보다 떨어져요. 효율이 떨어지는데 네. 삼성 거보다 싸게 해줄게요. 자, 이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삼성의 전성기는 삼성이 3나노 공정을 상용해서 시제품을 내놓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 때 터진다는 거야. 그러겠네요. 네. 네.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예.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진짜 얇아 보이는데 이 안에 4겹 쿼드 마스크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명. 그래서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PTT에 실험을 의뢰했는데 KF94와 동일한 등급의 시험을 누설률 시험, 그리고 분진 포집 효율 시험, 안면 붓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환경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정말 일석이조의 마스크가 이 ILE 마스크잖아요. 그러면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은 첫 번째, 향균 안감이 있습니다. 오. 예, 이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겉감에도 향균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발수 코팅까지 했습니다.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전혀 지금 물이 통하지 전혀, 못하고 아예 마스크 자체에 물이 흡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 물기가 아까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산뜻해요. 진짜 발수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 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네. 본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자,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E였습니다. 안녕. 그리고 그때쯤 갔을 때는 단순하게 이런 칩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셈블로 칩부터 처리 장치, 그 안에 들어 AI 프로그램
센서, 기타 등등 그 모든 전장품들을 전부 다 국내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자 전장은 LG하고 삼성, 모터는 LG, 바퀴는 한국타이어, 뭐 그다음에 조향장치는 만도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율차와 전기차들이 한국 부품들을 끌어다가 수입해서 조립만 해서 팔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다른 기사들도 보니까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이제 3나노 양산 앞두고 이제 삼성이 승부수를 띄울 것이다 미국 투자로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에서 그냥 20나노 지금 상용하고 있는 게 20나노 수준이에요. 상용 반도체의 그 집적도가 20나노 수준의 반도체 만들어 달라고 삼성한테 불러드리지 않습니다. 첨단 3나노, 5나노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대 기술, 이렇게 제작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품이라든지 기계 설비 기술까지도 미국은 아예 없어요. 어셈블러 이게 다 들어가야 돼. 이게 주도권을 완전히 삼성전자가 쥐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율이 나빠. 미국에서 하면. 어찌 됐거나 인건비도 비싸고 전기료도 그렇죠. 비싸고 부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한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또는 베트남이나 인도에서 만드는 것보다 비싸게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을 쓰겠다 또는 이 물건에 있어서의 그 비싼 가격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를 보조금이라든지 세금 감면 혜택으로 돌려줘야만 이걸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줄다리기가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 받아들이고 미국이 수용을 해갖고 자 우리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갖추고 있는 생산 기본 모든 게 기본이니까 이 자체는 없으면 아예 비행기고 자동차가 못 움직이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삼성 반도체는 급등하겠네요. 그렇죠. 내년 연말 가면 연말 이제 되면? 공장이 완성되는 수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완성돼서 시제품 나와야 된다. 양산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려고 하면 이미 그 전에 이제 라인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주문도 따라가야 됩니다. 각종 식각 장비를 비롯한 각종 그 들어가 있는 장비 3조 원이 넘는 그 라인 장비들에 대한 전체적인 발주가 다 끝나야 돼요. 근데 삼성은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TSMC는 아직 그걸 못 하고 있거든. 네. 그리고 삼성은 이제 시제품으로라도 그 3나노 반도체에 대한 모형을 제시를 했어요. 실물을 제시를 했어. 근데 TSMC는 아직 그 실물을 제시를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삼성보다 6개월 빨리 합니다라고 세계에다 광고를 내고 다니거든. 근데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의 여건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면 세계 반도체 시장 판도는 한 방에 끝난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안 오르겠네요. 뭐 답보 상태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돼야지 이제 크게 그렇죠. 오르고 그러면 그 전까지 이재용이 정리를 해야죠. 시간을 벌리겠네. 예. 시간을 벌면서 그 안에 승계 문제라든지. 승계 문제를 해결해야죠. 근데 지금 돈이 없어. 돈 주고 삼성전자를 사들일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들을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한 지배 지분만큼 어떤 형태는 교환하려고 하겠죠. 팔아서 사든 아니면 막교환을 하든 아니면 지주회사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다 몰아넣든 뭐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있을 겁니다. 네. 네. 경영적인 기법으로 회사로 구조 개편하고 그 승계를 하는 것 갖고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기업의 뭐, 자유니까. 근데 그 안에서 불법적으로 지분을 늘리거나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엄청난 기업들에 대한 자산 가치를 통으로 먹어버리는 그런 불공정한 승계 행위가 없도록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네. 네.